자, 오늘 뉴스 3 첫 번째 소식은요. 예. 내년 예산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늘어난, 특히 이 중에서 뭐 SOC 예산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. 예. 뭐 23조 2천억 원? 네. 그러면 올해나 뭐 작년보다 더 SOC 쪽에 많은 투자를 많이 좀 늘었죠. 한다는 예, 거죠. 그렇죠. 네. 일단은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총 얼마냐? 512조 3천억 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것보다는 1조 2천억 원 삭감이 됐는데 거의 안 된 예, 거죠. 뭐 이 정도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네. 깎으니까.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보다는 42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은 거죠. 네.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제 살림살이를 하려면 내년에 우리 정부는 한 60조 원 넘어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, 이런 상황이 된 건데. 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늘었나 보니까 정부안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12.9% 늘리겠다라고 제출이 됐던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이라는 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이럴 줄 알았어요. 9천억 더 늘렸어요.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7.6%가 된 거죠. 심사하면서 보통 줄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SOC라는 게 네. 쓰기는 SOC를 쓰고 네. 읽기는 지역, 지역 예, 예산. 지역 챙기기. 이게 막판에 넣잖아. 쪽지. 태클 쭉 해가지고 예. 내 것도. 예.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까보니까 이게 어디 지역에서 들었나 보면 대충 여야 간에 대체로 균형을 좀 맞춰서. 힘 좀 있는 그런 지역. 그게 이제 매년 이제 반복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.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정치 시사 프로도 아니니까. 어쨌든 17.6% 늘었다. 그래서 정부안보다 어쨌든 9천억 원 증가를 시켰다, 이런 거고. 그럼 뭔가 깎았어야 될 건데 이거 복지 예산 같은 거는 1조 상대적으로 SOC 는 거보다 더 많이 깎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쭉 본 거예요. 내년에 512조 3천억을 어디다 쓰냐? 가장 많이 쓰는 거 어디겠어요? 가장 많이 쓰는 거. 가장 많이 쓰는 예. 거 복지? 보건, 복지, 고용에 180조 5천억을 씁니다. 와. 예. 그런데 정부안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도 한 1조 정도가 주로. 그 다음이 어디냐? 네. 교육이에요. 72조 6천억. 와. 예. 그러니까 사실 교육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크네요. 보건, 복지, 고용 이 테두리에 들어가는 거지. 그죠? 네네. 아이들에 대한 투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어디냐? 국방입니다. 50조 2천억 원. 요거는 삭감도 증액도 안 하고 저스트로 다 받았어요. 네. 50조 2천억 원 내서 50조 2천억 원 받았고, 그 다음에 보니까 의회입니다. R&D 연구개발이 24조 2천억 원이에요. 네, 이것도 1,000억 늘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R&D가요 GDP 대비했을 때 세계 1위다 2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사실상 이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예요. 이스라엘 네. 다음이다 이런 얘기. 이스라엘 뭐 재정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으니까 어쨌든 R&D 쪽에 1,000억을 늘려서 24조를 쓰고, 그 다음이 어디냐? 산업, 중소, 에너지 이런 쪽에. 산업? 예. 중소에너지. 중소기업 지원 네네. 이런 거죠. 거기에 이제 23조 7천억을 쓰고, 그 다음에 말씀드린 SOC 쪽에 23조 2천억인데 굉장히 눈에 띄죠. 플러스 네, 9천억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 쪽에 21조. 그리고 나서 뭐냐면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.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 이런 거 79조. 근데 요거는 원래 80조 5천억이었는데 1조 5천억을 삭감했어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과감하게 공무원도 더 늘려주겠다 이런 건데 요 부분에서는 조금 줄었다는 거죠. 일반 지방 행정이라는 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, 지방 행정 공무원 대체로 이제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예년에 비하면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맨날 그러잖아요. 연말에 막 또 뭐 국회에서 막 옆밤 새고 막 마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부 예산안이 올해는 비교적 다른 때에 비해서 일찍 무난하게 물론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당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512조 3천억을 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네. 사실상 살림살이로 치면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또 살림살이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거니까 잘 써야 됩니다. 네, 잘 네. 써야 되고 또 세수 진도율이라고 이제 매년 보면
좋았다가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줄어들어가고 있다. 그러니까 계획된 그 세수 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거치냐. 내년에 좀 힘들 거라는 거예요. 경기도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적자 육체 규모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가 몇 번 얘기했듯이 이 재정도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올해 적자 규모가 37조 6천억이었는데 네. 내년엔 정부 안대로만 하더라도 71조 5천억 적자가 납니다.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적자가 납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한다는 건 계획상 적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의지 아니에요. 그 결과물이 잘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내년 예산 512조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아마 경제계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걸 겁니다.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. 네. 여기 이제 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. 지금 15일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자동으로 15% 네. 올리게 돼 있어. 1,560억에 대해서. 근데 사실 이거는 대체적인 관점은 이걸 물 건너갔다. 물 건너갔다? 네. 몇 번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. 유예할 수 있다. 네. 또 이게 사실상 소비재란 말이에요. 대체로. 그러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15% 뭐 딱 15%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관세 인상의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이 안아야 되는데 네. 그래서 이게 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고 신년 홀리데이 시즌 뭐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게 신의 한 수는 아니거든. 네. 예. 전략적인 물자 이런 것들은 사실 소비자 물가에 이전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100% 이게 어디로 가냐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로 가서 유통이 되는 제품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중국과 협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뭐냐. 네. 그러면 왜 지금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냐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다가 연간에 400억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구매를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 정도 너무 많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혹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일 때 중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똔똔 쳐줄게. 예를 들면 관세 이거 올리지 마라. 우리가 무역 적자 니네 그렇게 심하다면 우리가 많이 사줄게. 어차피 우리 콩 필요해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미중 간의 관계였고 스탠스였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관세 이거 저기 안 올리려면 니네도 농산물 좀 사줘야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은데 라고 했다라는 건 1년 전에 비해서 혹은 올해 초에 비해서 양국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 훨씬 미국 일방적에서 중국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니 이게 무슨 뭐 지적재산권 문제도 아니고 금융시장 개방 문제도 아니고 뭐 환율 문제도 아니고 농산물 400억에서 500억 달러 사달라는 것도 중국에서 난색을 표명한다. 의외라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래서 어찌 보면 역지사지로 보면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왜냐하면 농산물만 사달라는데도 니네 말 안 듣냐. 뭐 그런 경우니까 사실 낮은 단계 그래서 미니 딜이라고 하잖아요. 그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라는 측면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모양을 구기는구나. 미국이 원하는 게 그렇게 센 게 아니네요.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. 이 15일 기점으로 해서. 네네. 그래서 어쨌든 15일이라는 게 우리 시간으로도 한 4나흘밖에 안 남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예냐 아니면 강행이냐 아니면 무언가 미니들이라도 협상의 타결이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이제 밝혀질 텐데 지금 관측은 일단은 최악의 국면 강행하면서 파국을 맞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. 이제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취재의 결과입니다. 네. 어제 저녁에 저희 그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. 예,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. 미중 무역.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리고 역학관계상 트럼프가 이거 판을 그냥 뒤엎고 야 이제 안 해. 한번 죽어볼래?
이런 상황으로 갈 상황은 적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선거가 한 10여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이고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저 큰 타결은 없다 하더라도 네.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봉합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. 네.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.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의 숫자를 28,500명에서 줄일 수 없도록,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합의를 했다. 이른바 뭐 국방수권법이죠. 그렇습니다. 예, 여기에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. 이제 내년 국방수권법에 이 숫자를 명기하겠다는 거예요. 28,500명. 올해 수권법에는 얼마로 돼 있냐면은 22,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6,500 현재 수준, 그러니까 미리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한 거에서 안 되겠다 이거. 왜? 아니 뭐 한국에다가 뭐 5배 6배 하면서 왜 인원을 감축한다는 얘기를 하냐. 그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캐피탈 힐,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미국 의회 공화민주 양당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. 돈 많이 받아오는 건 야 그것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. 그렇다고 사람 뺀다 그러냐? 그건 좀 아니다. 아니 그게 그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. 궁극적인 미국의 국익은 한반도에 이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의 국익이라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명시적으로 숫자를 박는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 같으나 네. 그렇다고 예외 조항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뭐예요? 세 가지 예외 조항을 했는데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이 되고 감축의 정도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음을 국방부가 입증을 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 감축할 수 있다. 안 되는 건 아니지. 그러나 국방부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. 네네. 이건 실질적으로 상당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다 퇴로 열어놓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? 이게 뭐 미국 의회도 뭐 한통속이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행정부나 특히 국방부 같은 실무 부처에서 의회에 가서 자꾸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성가신 일이에요.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한미 간에 지금 첨예한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으로 28,5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다. 그리고 그것을 다음 주 정도에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간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협상팀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안. 그리고 5배 6배라는 게 말이 됩니까? 아이 그건 뭐 안 되죠.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네, 한 현행 유지 정도로 가겠습니다. 현행 유지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올리자. 그게 벌써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. 오늘 강력하게 가야죠. 자기는 강경하게 나가면 나는 또 이렇게 양쪽 이렇게 강원 전략합니까? 그렇지.